매주 금요일 이지의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그 상영작과 게스트들이 발표돼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지 엄청난 게스트와 상영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서 혹시 이번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라고요? 네, 정말 깜짝이야. 화려한 라인업이라서 네. 그거 확인하고 기대하느라고 일주일이 후딱 갔네요. 그랬군요. 네. 뭐 기대하시는 작품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작품들도 작품들인데 이 내한하는 게스트들이 뭐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뭐 밀라 요보비치, 마이클만 감독, 뭐 션 베이커 감독처럼 지금 현재 할리우드의 가장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이 정말 총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들 이야기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관객과의 만남 같은 순서가 있나요? 당연히 이 부산 영화제에서 마스터 클래스나 뭐 GV를 통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예요? 저요? 네. 이지혜 기자님 또 날카롭게 질문하셔야죠. 저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워라밸 지키시나요? 네. 왜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안 지킬 것 같다 이건가요? 아니 대체 얼마나 일하시길래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지 저 같은 범인들은 좀 어떻게 발끝이라도 따라가 보려면 그들의 하루 일과를 좀 궁금하고 또 따라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접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해보죠. 오늘 뭡니까?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E.T.입니다. 야, 이거 나 어렸을 때인데. 그쵸. 나 3학년이었나? 1984년도에 3학년이네. 개봉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죠. 9월 3일 날 이제 국내에서 재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재개봉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E.T.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저에게도 각별한 영화라서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루 베리모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군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E.T.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E.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카데미, 음악상, 편집상,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상들을 다 휩쓸었고요. 전 세계적인 흥행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이제 전 세계적 흥행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11년 동안 전 세계 흥행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11년이요? 네, 1984년부터 1995년까지요? 네, 84년 개봉했을 때 세웠던 기록이 그동안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에 의해서 이제 1위가 바뀔 때까지 쭉 이제 영화 사상 가장 장시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죠. 너무 놀랍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신기하게도 이 타이타닉은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에 의해서 그 기록이 깨지고 스필버그와 카메론의 대결이 참 재미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몇십 년 동안 네.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었죠. 상한무새님이 저도 84년도에 대한생명 63빌딩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 E.T.라는 영화는 다 사람들이 네. 내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를 기억해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였어요? 저는 이제 유치원 때 봤는데 그때는 이제 개봉관에서 할 때는 아니었고 이제 한참 지나서였었는데 그 동네에 이 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 관객들을 위해서 그 영화를 상영해 줬었어요. E.T.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가서 제가 영화관에서 본 최초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봤던 영화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위기. 네, 그 분위기와 막 깜깜한 그 분위기와 그 냄새도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의자에 흰색 커버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옛날 뭔가 극장. 예. 네, 뭔가 키키한 냄새도 났었고 그 고속버스 의자에도 씌워져 있던 거 똑같은 거.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영화관에 간다는 게 되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 불이 딱 꺼질 때 그 터질 것 같던 심장 소리가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네. 국악여행 떠나요님께서 시네토크 기다렸어요. 이지혜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와, E.T. 11년 동안 1위라니. 어릴 때 E.T.라고 놀림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왜 E.T.라고 놀림받으셨죠? E.T.를 담긴 어려운데? 국악여행 떠나요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왜 E.T.였죠?
눈이 컸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E.T.에 너무 귀여운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목이 쭉 빠지면서 놀라는 장면이나. 맞아요. 네, 이런 장면들. 특히 그 마지막 장면, 그 자전거 타고 날아가는. 네. 거기에 이제 달하고 겹치는 그 장면 있잖아요. 포스터에 나오는. 네네. 그 장면은 영화 안 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걸요? 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자신의 영화사로 차린 엠블렘 영화사의 그 제작사의 로고가 바로 그 다리 뒤에 있고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년과 E.T. 그 그림이 로고거든요. 그래서 스필버그의 다른 영화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아마 많이 봐서 덜 그렇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오래됐으니까 줄거리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 소년 이름이 엘리엇인데요. 이 차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잠복하다가 우연히 굉장히 기이하게 생긴 생명체와 만나요. 이 생명체는 지구를 조사하러 왔다가 혼자서 낙오된 외계의 생명체인데요. 엘리엇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외계의 생명체라는 이름으로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E.T.라는 이름을 이제 불리면서 소년의 보살핌을 받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뭐 말도 안 통하고 이제 E.T.가 이 지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소년과 교감하면서 E.T.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죽은 생명체를 되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온 것처럼 또 E.T.는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엘리엇과 친구들이 E.T.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위험한 모험도 감수합니다. 그 위험한 모험인데 되게 귀여워요. 네. 뭐 E.T.도 귀엽죠. 뭔가 외계 생명체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84년이잖아요. 이 직전에 네. 그 세계적으로 유행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V라고. 그건 엄청 무섭거든요. 외계 맞아요. 거기서 이제 카나리아를 막 이렇게 네. 먹기도 하고 쥐도 먹고 네. 막 외계인이 사람 다 죽일 것 같고 이랬는데 E.T.가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여운 외계인이.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기억이 나고 저희 나이 때는 집에 E.T. 인형 없었던 사람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근데 이게 E.T. 인형이 영화에서 E.T.는 굉장히 귀여웠는데 네. 집에 있는 E.T. 인형들은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눈도 펄해가지고 그냥. 약간 좀 정식적인 루트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는지 아.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등을 돌려놨던 넌 뒤에 벽 봐라. 네, 기억이 있네요. 벌을 주고 있군요. 네. E.T.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제 봤느냐에 따라 나이도 드러날 것 같고 아마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E.T. 얘기하시면 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이재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봤던 E.T.를 네. 기자가 된 다음에 음. 전문가로서 볼 때는 네.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렸을 때는 사실 처음 봤을 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굉장히 방영한 영화여서 어렸을 때 유년기 내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E.T.가 귀엽다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 어른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보호 상태가 취약한 곳에 놓여 있었구나. E.T.도 그렇고 엘리엇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혼자 어른들의 보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네. 좀 그때와는 다른 감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그게 참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그랬네요. 네. 이 영화가 미국 의회 도서관의 영구 보존 영화로 등재가 됐습니까? 네, 이 미국 의회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에서 이제 외부 오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이 매년 한 25편 정도의 영상물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보존하고 있는데 이 E.T.도 빠지지 않았고요. 스필버그 감독 영화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죠. 신들러 리스트, 주라기 공원,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영구 보존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미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영화들을 보관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영화들, 나홀로 집에도 있고요, 아이언맨도 있고요, 좀 그런 대중적인 영화들이 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1984년에 국내 개봉할 때요. 그때 네.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될 모든 어린이에게. 이 말 정말 좋네요. 네. 이 말 정말 좋네요. 진짜 저는 어른이 되곤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지금 다시 보시면 네. 어렸을 때 봤을 때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일단 영화 시점 자체가 네. 어린이의 시점으로 다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등장할 때는 카메라의 눈높이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몸이 보이는군요. 네, 선생님이 등장하면 다리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상반신까지만 나오고 얼굴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점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기 위함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꽃이 죽기만 해도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정반대의 어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른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제 이티를 쫓는 요원들. 과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전신이 등장할 때도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방호복을 입고 있거나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추격하고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티가 기력이 없어서 이제 쓰러졌을 때는 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마스크를 벗고 방호복을 벗고 이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어른들이 얼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안에서 보통 이제 얼굴을 좀 안 보여준다 이러면 좀 정의롭지 못한 인물, 뭐 정의롭지 못한 것을 수호하는 가치 이런 식으로 좀 은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른이 그렇게 등장하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얼굴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만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포스터 문구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 어린이였던 저에게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볼 당시에는 언젠가 어른이 될 어린이였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게 딱 그때 이걸 봤던 지금의 어른들에게 딱 맞는 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일단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네. 그게 본인의 영화 인생 내내 작품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필버그의 또 다른 영화인 캐치미 이프 유 캔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부모의 이혼으로 세상이 무너져버린 이 프랭크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프랭크가 처한 상황이 딱 스티븐 스필버그의 유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부모의 이혼을 시작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난 케이스인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고 또 아버지가 끝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이제 어머니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또 아버지를 놓지 못했거든요. 이 이티를 살펴보면 이티의 주인공인 소년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가 혼자 엘리엇과 엘리엇의 형 그리고 엘리엇의 동생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내용은 다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네. 이 3남매를 그랬구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싱글맘이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들이 좀 자기들끼리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 빈자리, 외로움 같은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나타난 존재인 이티가 채워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티를 찍으면서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같은 그런 감정들을 좀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아역 배우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난 아예 안 낳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영화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들어볼 텐데요. 우리 E.T. 들어야겠죠? 그럼요. 네. 자, 영화 E.T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플라잉 테마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고요.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E.T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플라잉 테마 함께 들으셨습니다. 40년 됐는데 아직도 장면이 떠오르네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이런 게 문화의 힘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3026님, 아이들 자랄 때 ET 인형이나 못난 인형 등을 맘대로 못 사주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 세월이 40여 년이 훨씬 지났네요. 그러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못 사게 했었는데. 아니, 비쌌어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저도 못 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E.T. 살펴봤습니다. 9월 3일에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저 이재 기자님은 E.T.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요? 당연히 그 하늘에 날아오르는 자전거 씬인데요. 이 씬이 그 장면이 너무 좀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20년 뒤에 20주년으로 재개봉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거든요. E.T.가. 근데 이 장면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에 엘리엇이 E.T.를 태우고 막 가면 뒤에서 정부 요원들이 이제 총을 들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긴박한 장면인데 20년 뒤에 이제 재개봉할 때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이들에게 이 총을 든 요원들이 어린이를 쫓는 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이제 CG로 총을 다 무전기로 바꿔서 재개봉을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 사연이 더해지고 나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에 어떤 정말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그 E.T.가 손가락 들면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손가락 왜 드는 거죠? 뭐가 있어서 그걸 그러니까 피하려고 날아가는 거죠? 들면 이제 불이 나오니까 이제 네. 그 뭐 요원들도 쫓아오고 차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한번 뛰어넘으려고 이제 네. 손가락에 불을 켜서 이제 날아오르는 거죠. 그 왜 날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E.T.가 손가락을 들었더니 한번 날았던 이번 것만 기회에 기억나요. 다시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요? 그 또 하나의 명장면은 그 네. E.T.하고 엘리엇하고 손가락 들어서 마주대서 인사하는 그죠. 거. 그 장면 정말 패러디 많이 됐었죠, 오랫동안. 다 손가락을 댔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을 대고 있었죠. 그래요. 이 영화 E.T.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커리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이 스필버그 감독이 얘기할 때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다라고 해요. 이 전반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주스나 E.T.가 이 전반기에 해당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옹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서서 어린이를 통해서 드러났던 생명이나 우정, 사랑, 희망 같은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스필버그의 전반기를 관통하는 가족주의, 미국의 가족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영화이거든요. 이 가족이 엘리엇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이미 해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외부에서 온 존재로 인한 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고 이 삼남매 같은 경우도 E.T의 존재로 인해서 다시 끈끈해지게 되거든요. 이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있었던 이 80년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스필버그의 이제 작가주의적인 개성들이 이제 돌출되기 시작을 하죠. 쉰들러 리스트가 아카데미를 휩쓴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장의 풍모가 완성되는 게 후반기인데 그 둘을 구분할 때 딱 사이에 있는 이 E.T라는 영화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영화도 스필버그의 영화인데요. 우주전쟁. 네. 아마 우리 형이 나오시죠. 네, 좋아하시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네. 아마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희망편이 E.T라면 절망편은 우주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E.T와 우주전쟁 사이에는 20여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세계도 변하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앞서 말했듯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여기 그리고 정말 어린 다코타 패닝이 나오겠군요. 네, 여기는 다코타 패닝이 나옵니다. 어린 드류 베리모어에 이어서 어린 다코타 패닝 좋습니다. 네. 일단 좀 줄거리부터 네네. 소개를 드릴게요. 우주전쟁 아주 심플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가 인류를 침공을 하면서 뉴욕이 쑥대밭이 되고요. 이제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레이라는 이 이혼한 항만 근로자가 네.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이제 남매를 데리고 이 뉴욕을 떠나서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보스턴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끝이죠. 네. 근데 가는 동안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톰 크루즈가 네. 우주 외계 생명체와 싸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하면
톰 크루즈가 당연히 이기고 다 지키고 그럴 것 같지만 이 영화의 레이는 이혼하고 나서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있는 아빠라서 아이들과 잘 소통도 안 되고 아이들은 이 아빠를 좀 무시해요.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런 좀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그걸 뚫고 이 가족이 이 와해된 가족이 이 모험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는 이들의 생존도 달려있지만 그 이후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스필버가 늘 견지해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가 늘 추구해왔던 미지와의 존재의 만남 조스를 시작으로 E.T.도 있었고요. 주라기 공원에서는 공룡을 만났죠. 이번엔 또 외계 생명체, 이 미지와의 존재와 조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스티븐 스필버그 식의 해답을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재난 영화하면서 동시에 가족 영화인데 네. 사실 원작이 있죠. 네, 네. 그 H.G. 웰스의 우주전쟁이 원작인데요. 비교적 충실하게 원작을 구현을 했어요. 일단 결말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톰 크루즈의 스필버그인데 이 스펙터클, 액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외로 그것보다는 공포에 집중한 영화예요. 외부의 존재가 왔을 때 우리 내부의 존재들은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열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무엇인가? 이걸 좀 탐구해가는 영화라서 액션 영화라고 좀 기대하고 보시면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898년에 출판된 책이니까 네. 19세기 소설인데 네. 21세기의 영화가 됐군요. 네. 네. 그 E.T.에서의 외계인은 아주 친근하고 좀 같이 네.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다면 네. 이 우주전쟁의 외계인은 좀 끔찍하죠? 네,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인류를 말살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우주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외계인들이 침공해 오면 딱 클리셰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죠. 지구의 명소들을 일단 부수죠. 뭐 타지말이나 뭐 에펠탑 같은 것들이 막 무너지는 자유의 여신상. 네,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원칙으로 세웠던 것이 그런 장면 절대 넣지 않는다. 였어요. 네. 그만큼 클리셰를 최대한 피해 가겠다라는 거였고 일단 이 외계인들은 오자마자 그냥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모든 거를. 네, 그냥 모든 생명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과 쫓는 외계인 이것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도망가요. 네. 너무 힘들게 그냥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 대한 얘기가 또 있고 네. 이혼 가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까 E.T.에서의 그 아이들과 비슷한 네.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네. 우주전쟁 속의 가족은 E.T.에서의 가족과는 좀 다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한데 조금 더 절망편에 가깝다라고. 가족도 좀 더 절망적이다. 네, 조금 더 분리되어 있고 멀게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서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E.T.에서는 이혼했고 주라기 공원에서 이 주인공 남매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 만난 과학자들, 낯선 사람들이었죠. 네. 조스에서도 아버지는 이제 상어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어한테 먹혀버리고 알죠. 이 우주전쟁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나를 알 수 있네요. 그쵸. 네. 우주전쟁도 마찬가지. 상어한테나 물려가라. 없는 존재인 거죠. 무기력한 존재. 너무 슬프다. 네. 이 레이도 굉장히 철없어요. 무기력하고 아이들도 잘 통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부성애라는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어서 아이들도 구하고 점점 본인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는 일종의 성장 영화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음악이 존 윌리엄스죠.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랑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특히 저는 주라기 공원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라기 공원도 그 처음에 빵 터지는 그 장면에서의 그 음악. 네. 두 분이 정말 영혼의 소울메이트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공개된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본인은 영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스스로는? 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줄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대단하다라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도 이분이고. 네. 참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을 하신 분인데 아무튼 본인은 싫어하셨다고. 네, 싫어하는 음악을 계속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즐겼네요. 자, 이 우주전쟁을 끝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 우주전쟁 외계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2005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미국의 9.11 테러가 있고 나서 한 4년 뒤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공포는 9.11 이후에 미국인들이 겪는 공포에 관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버지는 무능하고 딸은 계속해서 영화를 보면서 거슬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거든요. 또 다코타 패닝이요? 네.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외계인과 싸우겠다면서 입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9.11 이후에 미국인이 이 9.11 테러를 어떻게 소화하고 그 공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적이 왔는데 이 내부의 인간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오히려 공포에 더 떨고 있는 모습들은 이 영화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결말로 가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공포에 대응을 하려면 더 큰 공포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9.11 이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생각하는 어떤 정답이기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두 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워낙 영화가 많은 분이어서, 네. 요거 볼 때 좀 같이 좀 쓱쓱 여러 개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와 우주전쟁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